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흐른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눈물과 나이는 연관이 있는 걸까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안과 한지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자주 흐른다는 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게 나이 탓인 건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눈물이 내려가는 콧누물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눈물 양은 비슷하더라도 그 눈물관이 좁아지면서 눈물이 눈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눈물이 고인다, 눈물이 흐른다, 눈물 때문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 눈곱이 잘 낀다, 짓무른다, 따갑고 아프다. 이렇게 눈물로 인해서 표현되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게 다 눈물로 인한 증상들이 맞는 건가요, 교수님? 네, 뭐 결과적으로는 눈물로 인한 증상이 많은데요. 어, 결막염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눈물 나는 것 자체가 눈물이 코로 내려가는 하수도에 해당하는 콧누물관이 막히기 때문에 눈물이 고여서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콧누물관은 괜찮은데 안구 건조증의 2차적인 증상으로 눈물 흘림이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 자체가 눈을 맵게 느끼게 만들다든지 눈이 따갑다든지 눈곱이 낀다든지 하는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검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나는 좀 눈물이 자주 흐른다라고 한다면 '아이 나이 때문에 그래.'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질환 때문이 아닌가.' 하고 점검을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물 난다고 해서 또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예. 그냥 기다리다가 심하게 눈물이 나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겨서 팅팅 부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눈물 흘림도 그렇고 콧누물관 막힘도 그렇고 좀 일찍 오셔 갖고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네. 일찍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늦게 오면 사실 치료도 쉽지가 않고요. 결과도 좋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긴 하품할 때 이렇게 눈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수록 또 하품으로 인한 눈물도 젊을 때보다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하품할 때 눈물 양 자체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눈물이 똑같이 나더라도 젊을 때는 하수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강하니까 코로 눈물이 잘 내려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려가는 길이 좁아지고 막히고 하면 그 눈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눈에 고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눈곱이 자주 끼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어 안구 건조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눈곱도 실제로 많이 끼고요. 예. 나이가 또 있으신 분들이 결막염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음. 알러지성 결막염이 있어도 눈곱이 같이 많이 끼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렇지 않고 코 눈물관이 막혀서 눈물이 코로 못 내려가고 눈물이 눈에 고이다 보면 염증이 생기고 2차적으로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눈곱이 자주 낄 경우에도 병원에 또 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눈곱이 많이 끼는 것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일단 정확한 원인이 뭔지 찾아야 되고 그것에 맞는 치료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그러한 상태를 치료 안 하고 반복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그 염증이 코 눈물관까지 내려와서 코 눈물관도 정상이었다가도 염증과 부종이 반복되면서 네. 좁아지고 더 심하게 반복이 되면 음. 아예 막혀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에 오면 약물 치료하기는 좀 어렵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네. 그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어떤 게 정확한 원인인지 찾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눈곱도 왜 자고 일어나 있을 때 그 끼는 눈곱하고 좀 염증 있을 때 끼는 눈곱이 조금 다른가요? 네, 좀 다른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 원인에 따라 좀 다른데요. 알러지성 결막염 때 생기는 눈곱은 좀 하얀색 눈곱이 좀 끈덕끈덕하게 발생을 하는 양상이고요. 예. 건조증 때 생기는 눈곱은 그거랑 비슷한 눈곱이긴 한데 뭐 심한 눈병이 걸렸을 때의 눈곱과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누런 눈곱은 심한 눈병이 네. 걸린다든지 아니면 코 눈물관이 막힌 게 심한데 방치해서 그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하면
누렇고 염증이 심해 보이는 아 눈곱이 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너무 슬퍼도 너무 기뻐도 눈물이 흐르잖아요. 이런 것들하고는 다른 눈물인가요? 같은 눈물인가요? 슬퍼서 나오는 눈물이나 기뻐서 나오는 눈물은 일시적인 눈물이고 예. 왈칵 쏟아지는 눈물이기 때문에 사실 기능적으로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진 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항상 분비되고 있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분비를 하면서 눈에 영양을 공급하고 눈을 네. 윤활하는 눈물이 중요한 건데요. 그런 눈물이 부족한 게 인제 안구 건조증이고 예. 눈물 자체는 정상일지라도 내려가는 길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코 눈물관 폐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촉촉한 눈을 바라는데 눈물의 성분이 뭡니까? 눈물은 일단 눈을 윤활하는 수성 성분이 있고 뮤신 예. 성분도 있고 지질 성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복합되어 있고 여러 단백질이나 항균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각각의 기능을 잘 해 줘야 눈도 편하고 눈이 촉촉하고 아름다운 눈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인제 넣는 안약을 주는데 안약이 눈물하고 성분이 비슷한 건가요? 최대한 눈물이 성분을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게 눈물약이긴 한데요. 예. 아무래도 건강하게 있을 때 나오는 눈물에 아직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뭐 최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눈물약이니까요. 네. 본인 눈물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면 인공 눈물이라도 잘 써서 눈을 좀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럼 이런 인공 눈물은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언제 사용해야 되나요 또? 눈이 인제 건조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인공 눈물인데요. 예. 증상이 눈이 따갑다든지 불편할 때 물론 쓰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이 자주 발생을 한다면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좀 예측을 해서 외출하기 전에 약을 넣는다든지 네. 운전하기 전에 약을 넣는다든지 좀 미리 약을 넣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예. 인공 눈물도 일회용 인공 눈물이 있고 병으로 돼 있는 인공 눈물이 있거든요. 예. 병으로 들어있는 인공 눈물의 경우에는 방부제가 좀 섞여 있어서 하루에 뭐 3-4번 쓰는 거 정도는 문제가 안 음. 되는데, 눈이 불편한 정도가 심해서 더 자주 써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일회용 눈물약을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회용 눈물도 좀 양이 많긴 하더라고요. 쪼끔 나눠서 쓰는 건 괜찮을까요? 예전에 그렇게 많이 쓰기는 했는데요. 예. 그 자체가 감염이 우려가 있고 약이 변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네. 최근에는 그것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도록 음. 일회용 눈물약의 양 자체도 좀 많이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쓰고 계속 두지 마시고 음. 버리고 새로 쓰고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눈물길 폐쇄 이거는 눈물길이 막혔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눈물길 폐쇄는 눈물이 눈에 눈물샘에서 나와서 눈을 촉촉하게 해 주고 네. 작은 구멍을 통해서 코로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작은 구멍부터 코 쪽까지 있는 길을 눈물길이라고 하고요. 네. 이쪽에 어느 부분이더라도 막힌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눈물길 폐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눈물길이 그러면 눈 안쪽에 있는 거네요. 이 코 옆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눈 자세히 거울을 보시면 예. 눈에서 내측 코 쪽 사이에 예. 작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눈물점이라고 해서 눈물이 내려가는 코 눈물관의 시작이 되는 입구가 되겠고요. 네. 어 코 옆에 있는 작은 뼈 사이의 공간을 따라서 코 눈물관이 존재를 하고 코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어서 눈물이 그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 그럼 눈물길 폐쇄와 눈물 흘림증은 같은 의미입니까? 눈물 흘림증이 눈물길 폐쇄로 인한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뭐 결막염이나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안구 건조증 때도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길 폐쇄는 눈물 흘림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 중에서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눈물길이 폐쇄되는 원인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가장 흔한 건 원발성 폐쇄라고 하거든요. 네. 원발성 폐쇄라는 뜻은 뭐 다른 질환에 대해서 2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뭐 정확한 기전까지는 사실 완전히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인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눈물이 내려가는 길에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면서 네. 점점 심해지다가 점점 길이 좁아지게 되고 그게 항상 만성화가 되면서 아예 막혀버리는 게 눈물길 폐쇄라고 하고 그렇게 다른 이유에서의 2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눈물길이 막히는 거 자체가 병인 경우에 음. 원발성 폐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히기도 합니까? 보통은 점점 막히다가 증상이 시작될 때 환자분들이 오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은 갑자기 막혔다고 표현을 하시기도 아. 하는데요. 대부분은 점차 막히다가 증상이 갑자기 생긴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눈물로만 보면 눈물로만 보면 눈 건강에도 이 눈물이 꼭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눈물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눈물은 일단 눈을 촉촉하게 윤활시키는 작용을 해요. 눈에서 눈물이 없다면 저희가 눈을 깜빡깜빡 할 때도 윤활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건조증 있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게 네. 눈에 모래가 들어간 것 같다, 눈에 뭔가 이물이 들어간 것 같다고 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물은 없지만 눈물 양이 부족하면 윤활 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 이외에도 뭐 면역 물질이 섞여 있어서 감염 같은 데 방어를 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네. 눈물이 좀 부족할 때 어떤 증상들을 보이나요 그러면? 뭐 눈을 좀 많이 깜빡인다든지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까? 일단 눈이 자극감이 심하기 때문에 눈에 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화끈거린다 아니면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눈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항상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심하게 눈곱이 많이 낀다는 분들도 많고요. 또 저희가 자는 동안에 눈물 분비량이 더 특히 줄어들거든요. 아.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눈을 뜨려고 했더니 눈이 빡빡해서 뜰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한 번씩 크게 울어서 눈물을 쏟아내는 게 눈 건강에 좋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요런 거 도움이 될까요?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나오는 눈물보다는 항상 예. 분비되는 눈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울어서 눈이 편해진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긴 한데 네. 환자분들이 많이 울게 되면 어쨌든 건조증 있는 분들도 음. 뭐 단시간이라도 눈이 좀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눈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랄까요? 눈물길, 눈물샘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침이 나오는 샘을 침샘이라고 하거든요. 네. 눈에도 그런 샘이 있어서 눈물이 나오는 샘을 눈물샘이라고 합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성이 되고 분비가 돼 가지고 눈 앞 각막 흰자와 검은자를 촉촉하게 윤활시키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게 되고요. 네. 눈과 코 사이에 있는 눈물점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눈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눈물은 코 안쪽으로 분비가 돼서 목 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길들이 각각 위치가 이런 길들이 각각 그 크기가 다르고 저희가 눈을 깜빡깜빡 거릴 때마다 펌프 작용을 하면서 눈물이 코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눈물길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나는 가장 우선되는 증상 뭘까요? 아무래도 하수도가 막히는 거기 때문에 예.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증상은 눈에서 일단 눈물이 고이게 되고요. 전에는 못 느꼈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눈물이 눈 밖으로 볼로 흐르게 되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네. 피부가 접질르는 부분에 이 눈물이 고이면서 눈가에 눈물이 고여서 피부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눈물길 폐쇄, 눈물 흘림증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그 아기들도 눈물을 잘 흘리잖아요. 근데 아기들 눈물하고 어르신들 눈물이 다른 건지 그 아기들도 눈곱이 끼고 눈물이 고여서 잘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이제 그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눈물길이 막히셔가지고 수술을 하셨는데 아기들도 혹시 눈물길을 열어주는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라면서 괜찮아지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교수님 눈물길 폐쇄가 이런 선천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네, 선천적인 눈물길 폐쇄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물이 길이 막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태어날 때 한 15명에 1명 정도의 아기는 눈물길이 막힌 채로 태어나게 되고요. 한 돌까지 한 12개월까지 기다리면 그 막힌 아이들 중에서 한 80에서 90%는 스스로 뚫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한 1-20%의 아기들은 눈물길이 스스로 뚫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해서 눈물길을 뚫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눈물을 잘 흘리잖아요. 눈물길이 막혔다 안 막혔다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눈물길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태어날 때부터 계속 눈물을 흘렸다 이러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셔갖고 병원에 오셔갖고 저희가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아기들은 항상 좋아질 데가 없이 계속 아.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렇지 않더라도 눈에서 눈물이 나와서 코로 내려가야 되는데 네. 코감기가 걸린다든지 비염이 있다든지 하면 그 순간에는 눈물길이 막혀 있지 않은 아이들도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는 경우가 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감기가 좋아지고 비염이 좋아지면 그러한 증상도 사라지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기억하기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부터 뭐 감기가 걸리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그런 경우는 선천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보다는 좀 길이 좀 좁은 부분이 있는데 비염이 생기거나 코감기가 걸려서 코 쪽에 점막이 부어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감기가 좋아지면 눈물 흘림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신생아들의 눈물길 폐쇄와 노인들의 눈물길 폐쇄는 같은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원인이야 다르지만 하수도가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막혀 있는 경우에는 눈물길이 제일 마지막에 코 쪽에 열리는 부분에 작은 밸브가 있는데 그쪽 밸브가 막혀진 채로 태어나서 나타나는 증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위치가 좀 다르기는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뭐 막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서 증상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럼 아기들을 이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올 수 있나요? 뭐 스스로 뚫리지가 않으면 예. 시간이 지나서도 안 뚫리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눈물이 아무래도 고이게 되니까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결막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염증으로 인한 2차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겠네요. 실제로 염증이 있으면 저희가 항생제 안약을 쓰면서 일단 염증을 좀 조절하고요. 예. 저희가 이거를 스스로 뚫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처음에는 마사지를 하거든요. 예. 눈물길 마사지를 하면서 스스로 뚫리도록 좀 도와주는 아. 치료를 하고 예. 한 6개월에서 12개월째까지는 보통은 뚫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기는 하는데 한 9개월 넘어서까지 계속 안 뚫리고 막혀 있으면 네. 저희가 외래에서 그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서 눈물길을 뚫는 치료를 합니다. 예.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아기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뚫어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어 스스로 뚫릴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기다리는 게 더 맞고요. 예. 스스로 뚫릴 수 있으면 저희가 그래서 기다리고요. 예. 한 9개월이 지나서도 안 뚫려 있으면 저희가 12개월이 지난 상태로까지 막혀 있으면 아기들을 이게 뚫을 때 이 전신 마취를 바로 하진 않고 아이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나요 그럼? 모두 전신 마취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12개월 이전에 인제 처음에 막혔을 때 처음으로 이제 뚫는 치료를 할 때는 그냥 안약만 넣고 꼭 붙들고 그걸 뚫거든요. 예. 근데 12개월이 지나서 애들이 좀 커지고 가만히 붙들기도 힘들 정도가 돼 아. 버리면 붙들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움직임이 경우에는 크니까. 그런 경우는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의심이 되면 병원에 와서 뚫어야 되는 상황이면 돌 전에는 음. 뚫어야지 좀 그나마 수월하게 뚫을 수가 있어서요. 항상 12개월 전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증상이 있다면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기들이 이렇게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이제 성인의 경우에는 후천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노화 단계가 아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눈물길 폐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젊을 때 발생하는 눈물길 폐쇄도 가장 흔한 원인은 노인에서랑 같습니다. 원발성 폐쇄고요. 그냥 눈물길 자체가 좁아지다가 막히는 원발성 폐쇄인데 네. 뭐 드물게는 백혈병이나 뭐 림프종이나 아니면 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은 건 노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발성 폐쇄가 비율적으로는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다른 질환으로도 눈물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흔한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요. 네. 전신적인 질환에 2차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혈병, 림프종, 뭐 항암 화학 치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음. 다친다든지 드물지만 뭐 개한테 물려서 손상을 아. 입어서 눈물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예. 좀 종류가 많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혹시 눈물길 폐쇄와 안구 건조증을 혼동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이렇게 증상으로 보면 좀 비슷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환자분들은 실제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둘 다 눈물을 흘리는 게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고령의 환자분들에서는 두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하수도도 막혀 있는데 건조증도 있어서 음. 눈은 눈대로 불편하고 눈물은 또 생성이 왈칵왈칵 쏟아지면서 눈물이 고이게 되는데 네. 하수도는 막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서 네. 저희가 안과에 오시면 외래에서 뭐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건조증만 있는지 눈물길 폐쇄만 있는지 둘 다 같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런 눈물길이 폐쇄된 게 아니라 좁아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도 치료가 필요합니까? 그냥 좁아져 있는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고요. 예. 완전히 폐쇄된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치료가 좀 더 용이한 경우도 많이 있고 치료 결과도 좀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약간만 좁아져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라면 저희가 안약만 써서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아니라 실리콘관 삽입술이라고 해서 아. 눈물길에다가 실리콘 관을 넣어서 예. 원래 있던 길을 좀 넓혀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가장 흔하게 가장 쉽게 시행되는 검사는 외래에서 저희가 주사기에 그 식염수를 넣어 가지고 네. 코 눈물관에 그 물을 흘려보내거든요. 그래서 막혀 있으면 이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검사를 통해서 콧물관에 막혀 있는 거나 좁아져 있는 게 확인이 되면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막혀 있는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네. 최근에는 굉장히 얇은 미세 내시경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 눈물관에 그 내시경을 넣어서 좁아진 부분이나 막힌 부분을 확인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막힌 부분을 치료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음. 수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치료를 어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예. 한데요. 피부를 연다든지 하는 그 정도까지 수술은 예. 아니지만 통증을 느끼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아. 주사기로 국소 마취는 시행을 하고요. 예.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병원의 경우에는 감염이 우려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수술방에서 시술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수술이다 아니다 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코 눈물길을 연결하는 수술보다는 좀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는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약물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는 혹시 스테로이드제가 쓰이는 건가요? 스테로이드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항생제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 두 제제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상태에 따라서 적합하게 조절해 가면서 씁니다. 안약을 넣는 건가요, 그럼? 네. 먹는 약으로는 사실 그쪽으로 도달되는 경우가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예. 안약으로 씁니다. 안약으로 쓰면 뭐 직접적으로 병변에 도달되는 양도 더 많고 전신적인 부작용도 오히려 더 적기 때문에 안과에서는 안약으로 치료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어느 정도 기간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 환자분들마다 사실 그 반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네. 그리고 병원에서 그
시술하거나 약물 치료하는 의사들마다도 좀 차이가 있기는 음.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뭐 1 달에서 2달 정도 치료를 해 보고 반응이 네. 없으면 실리콘관 삽입술을 시도를 어. 하고요. 실리콘관 삽입술 후에도 계속 증상이 있다면 결국에는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혹시 예방을 위한 노력이랄까요? 방법이 없습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 코 눈물길 폐쇄에 염증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막염이라든지 어 알러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적합한 치료를 미리미리 해서 건강한 상태의 눈물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증상이 있으면 너무 방치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초반에 병원에 가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서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음. 막아야지 더 심한 폐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또 눈물 흘림 쪽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이랄까요? 좀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눈물이 눈 밖으로 흐르고 눈에 고이고 피부염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네. 환자분들이 계속 눈을 비비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을 계속 비비면 없던 안검하수도 생기기도 하고요. 눈꺼풀 속말림 같이 눈썹이 눈을 찌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네. 눈을 비비면 그 이외에도 뭐 결막염이 더 잘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눈을 비비지 말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속노 눈물길 폐쇄 눈물 흘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성균관 의대 강북 삼성병원 안과 한지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